이번 시간에는 2장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인공지능을 공부합니다. 2장에서는 그 파이썬 언어를 PC에 설치를 하고 실제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인공지능 관련한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 3개를 살펴볼 거예요. 인공지능은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그 진입장벽이 되게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상품화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꽤 어렵죠.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는 여러분 PC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 거의 모든 걸 무료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필요한 뭐 이 책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텐서플로, SQL런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무료고요. 그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그 쉽게 뭐 20분 정도면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GPU까지 제공을 하는 콜앱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걸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 내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서 그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만든 인공지능이 시장에 나가려면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시장 경쟁이 아주 지금 치열한 상태죠. 그래서 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아주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특히 인공지능 쪽에도 마찬가지죠. 그 인공지능에 보면 계속 어떤 새로운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 성능 입증이 된 거 있으면 그 실제로 구현이 돼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아주 좋은 그 특성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런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그 독자들이 그 인공지능 만드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프로그래밍, 특히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그 익숙한 분도 있고, 뭐 처음인 분도 있고, 뭐 파이썬을 조금 써봤는데 아주 비슷하다든지, 또는 이제 C나 다른 언어는 많이 써봤는데 파이썬은 처음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파이썬에 익숙하면 바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파이썬 공부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1장에서 제가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는 그 책도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무료 버전인 책도 소개를 했죠. 그리고 우리 책도 부록 A, 부록 B를 제공을 하는데 부록 A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물론 뭐 이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인공지능에만 쓰진 않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아마도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넘파이라는 것을 한 20쪽, 20, 30쪽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부록 B는 그래프를 그리는 매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15쪽 정도 되는데 넘파이하고 매플로립을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서는 프로그램 예제를 간단한 것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파이썬 공부를 시동을 거는데요. 14줄짜리네요. 물론 빈 줄들도 있고요. 그래서 1행에 보면 샵으로 시작하는 것은 주성문이고요. 실행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뒤쪽에다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행, 3행은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소개를,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오버로딩,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12 더하기 37을 하면 왼쪽, 오른쪽에 피연산자가 있는데 둘 다 숫자죠. 이런 경우는 덧셈 연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왼쪽, 오른쪽에 그 문자열이 있다. 그러면 문자열 접합을 해주는 거죠. 문자열 접합하고 덧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산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좌우에 있는 그 피연산자를 보고 서로 다른 일을 해주는 것을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그러는데, 파이썬은 그런 연산자 오버로딩 기능이 아주 뛰어나고요. 객체지향 언어들이 대부분이 이런 기능이 뛰어납니다. C++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6행은 그 랜덤이라는 모듈을 불러와요. 엄밀히 얘기하면 모듈이라는 그 용어가 가장 적합한데,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뭐 둘이 구별도 되는데 이 책은 그냥 라이브러리 모듈 뭐 같이 사용을 합니다. 라이브러리란 말을 보통 이 책은 더 많이 쓰고요. 자, 랜덤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면 랜덤 점 해서 랜덤이 제공하는 변수, 클래스, 함수 등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rand in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랜덤 점 rand int. 그리고 매개 변수로 10, 20을 주면 10하고 20 사이에 난수를 하나 생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10에서 20 사이인데 그 뒤쪽에 있는 20은 빠져요. 근데 실제적으로 10에서 19까지 그 난수를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난수가 생성이 되면 그걸 이제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호출을 했네요. 10행에서. 그래서 또 다른 난수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B라고 B에 저장을 하고요. 13행에서는 A하고 B를 더하네요. 이 덧셈은 왼쪽 오른쪽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덧셈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14행에서는 A, B, C를 출력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실행을 하면 난수가 10하고 15가 생성이 됐고 25가 출력이 됐네요. 실행할 때마다 다르죠. A, B가 달라지죠. 왜냐면 난수를 생성을 하니까요. 이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연산자 오버로딩 기능은 설명을 했고요. 임포트도 다 설명을 했네요. 자, 2.2절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래밍 환경을 설명을 하는데, 클라우드 방식하고 스탠드얼론 방식입니다. 둘 중에 자신한테 편리한 걸 사용을 하면 돼요. 먼저 이제 클라우드 방식을 보면 요 그림이 왼쪽 그림이 설명을 하고 있죠.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 콜앱이라는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라든지 또 내가 이제 그 코딩하는 파일은 전부 이제 구글 콜앱 서버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오가는 거고요. 근데 장점은 라이브러리 같은 게 이미 다 설치가 콜앱에 돼 있으니까 굳이 내가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편리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로그인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팝업 가능하다는 것도 있고요. 이제 한계는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즉 나한테 최적의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편리함을 얻으면 항상 이면에 단점이 또 있어요. 자, 스탠드얼론 방식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 컴퓨터에 내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작업을 하면 내 하드디스크에 내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최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내가 다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이걸 쓸까 저걸 쓸까 하면서 좀 망설이게 되고 어떤 경우는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짜증을 내면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슈퍼에 가보면 요구르트가 온갖 요구르트가 있잖아. 떠먹는 요구르트, 뭐 마시는 요구르트, 큰 병에 들어있는 요구르트, 뭐 사과 맛, 뭐 포도 맛,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다 어떤 각자의 어떤 기호 또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게 최적인 것을 선택해서 먹으라는 거죠. 좋은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이렇게 다양한 그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코딩하는 그 층이 넓어졌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그 환경을 선택을 했으면 돼요. 여러분이 콜앱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먼저 이제 클라우드 방식의 이제 그 콜앱을 보는데, 이게 구글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 아주 쉬워요. 그냥 콜앱 리서치 구글.com에 접속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창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 구글 지메일, 요즘 지메일 계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메일 계정으로 그냥 로그인 하면 돼요. 그래서 계정 치고 패스워드 치면 바로 로그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실행 버튼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쉘이 있는데 이 쉘에다가 지금 이제 두 줄을 타이핑을 했네요. 그 우리 앞에서 봤던 프린트 12 더하기 37, 그다음 프린트 파이썬 플러스 exciting. 그래서 두 줄을 타이핑을 하고 여러분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얘를 번역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실행 결과는 이제 49 파이썬 exciting 나왔네요. 그리고 계속 하고 싶으면 여기 이제 플러스 코드라는 이 탭을 누르면 이제 아까는 1이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제 2라는 창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다 또 여러분이 코드를 집어넣고 다시 또 그 실행 버튼을 누르면 또 실행이 돼가지고 이거가 나오죠. 또 이거 누르면 또 3 나오면 3에다 코드를 입력을 해요. 자, 이 구글이 콜앱이라는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그 쉘 창이 나오고 쉘 창에 여러분이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고 실행한 결과가 나오고 또 그 쉘 창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이걸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즉 구글이 콜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기존에 그 만들어져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겁니다. 이제 바로 뒤에가 스탠더론에서 아이들이라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을 쓰고 스파이더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쓰는데 거기에서도 그 주피터 노트북이 그 밑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탠더론 방식인데 스탠더론 방식도 그 쉬워요. 자, 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설치를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이썬 컴파일러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파이썬 컴파일러 설치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이 python.org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다운로드 해서 그 최근 걸 설치를 하면 돼요. 클릭을 하고 따라가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제 인스톨 나오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설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쭉쭉쭉 가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지나가면 기본 폴더에다 설치를 해주고 뭐 그렇죠. 보통 여러분이 그 다른 소프트웨어 다른 거하고 좀 비슷해요. 설치를 다 마치면 여러분 그 시작 화면에 이제 이런 게 보이는데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깔려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도 있고 파이썬 3.8이라는 그 컴파일러도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들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인데 이제 이런 창이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프린트 12 더하기 23 이런 식으로 하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그러고 깜빡깜빡한 것을 아시다시피 커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커서가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는 내 명령을 해주세요. 내가 그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문자를 접합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게 그걸 해본 거고요. 지금 아이들이라는 것은 통합 개발 환경인데 아까 우리가 그 파이썬을 설치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이썬 컴파일러, 통합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은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 그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편집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따로 있고 디버거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집기를 열고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또 컴파일을 열어서 컴파일하고 실행시키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불편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이 돼서 이 통합 개발 환경, 즉 IDE 속에 들어가면 편집도 할 수 있고 컴파일 할 수도 있고 실행 결과도 볼 수 있고 디버깅도 할 수 있고 뭐 5만 가지를 그 속에서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통합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고요. 통합 개발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요 아이들이라는 아이들. 자,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를 하니까 컴파일러도 내 PC에 깔렸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도 깔렸어요. 뭐 아주 기분이 좋게 출발하는 거예요. 무료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이 이게 이제 우리가 쉘 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롬프트가 있고 그런 쉘 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매번 명령어를 프롬프트에다 한 줄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서 실행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보통 프로그램은 뭐 수십 라인, 수백 라인, 수천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코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 쉘 창에서 이 쉘이라고 써있는 쉘 창이죠. 그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뉴 파일을 하면 이런 이제 스크립트 창이 열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 창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코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 런이라는 데 들어가서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실행 결과가 다시 이제 쉘 창에 이렇게 뜨죠.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쉘 창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은 되게 원시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봐도 조금 후지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걸 테스트해 볼 때 쓰는 거고,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파이참이나 스파이더 같은 아주 세련된 통합 개발 환경을 써야 돼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콜앱하고 스탠드얼론 방식 두 개를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쓸 거냐 그러면 뭐 자기 취향대로 자기 그 상황에 따라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교수가 뭐 3일짜리 단기 인공지능 과정을 열어서 그 파이썬 가지고 실습을 한다 그러면 또 그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뭐 깔고 뭐 설명하고 그러는데 또 뭐 30분, 1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잘하는 학생은 뭐 20분이면 끝나는데 또 모든 학생이 있으면 또 봐주고 그러다 보면 1시간도 지나가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콜앱을 쓰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로그인하고 실습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그 제 강의를 듣는 학생, 제 책을 지금 공부하는 학생 대부분 이제 그 전문적인 개발자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스탠드얼론 방식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깔아보고 그것도 아주 좋은 그 경험이죠. 거기다가 그 여러분 프로젝트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스스로 해결을 해보고 자기한테 최적의 환경을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자, 2.3절은 그 아나콘다라는 걸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까 그냥 그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지금 아이들이라는 써봤는데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가려면 사실 아나콘다라는 걸 써야 돼요. 자, 아나콘다는 왜 필요하냐? 꼭 필요하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이 파이썬은 오픈소스예요. 그리고 그 C 언어도 데브C라는 오픈소스가 있거든요. 무료로 깔아 쓸 수 있는. 근데 걔하고 이 파이썬하고 다른 것은 C는 이것을 만들고 버전업을 시키고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맡아서 해요. 제3자들은 개입을 안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제3자들이 개입을 해요. 여러분도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을 하고 실제로 그 성능 실험을 하니까 아주 좋아요. 이거 정말 쓸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형태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도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럼 가져다가 자기 PC에 깔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그 파이썬에 위해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파이썬의 강점인데 이 강점 이면에 그 약간의 문제점 같은 것도 있다. 왜 그러냐? 이 라이브러리들 간의 충돌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환경 변수가 서로 충돌해 난다든지 라이브러리들이 또는 여러분이 이제 버전 1을 그 릴리즈를 했는데 뭐 여러분 쓰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한테 요청을 해요. 그 함수가 매개 변수가 뭐가 하나 빠졌다. 이것도 집어넣어주라. 그래 더 일반화 시켜주라. 그러면 그 타당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버전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3개였던 게 4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이브러리들이 살아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전들 간에 충돌이 생겨서 여러분이 잘 실행이 되는 게 어떤 라이브러리 하나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버전 1에서 버전 2로 바꿨더니 이게 돌던 게 안 돈다니.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무료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이 아나콘다가 해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가상 환경,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해요. 자, 여러분이 언어 번역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거기는 여러분이 그 라이브러리나 버전을 설정을 하고 그 버전 속에서만 그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라이브러리들을 그 당시 버전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계속 개발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개발을 이렇게 마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 B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 B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프로젝트 A하고 별도의 가상 환경을 만들고 이 가상 환경은 이 가상 환경별로 라이브러리 버전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맞는. 버전 그 프로젝트 A하고 프로젝트 B는 완전히 그 환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1.0을 쓰고 프로젝트 B는 2.0을 쓰고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아나콘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고 특정한 어떤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가상 환경에서 챕터 2장부터 마지막 챕터 12장까지 코딩을 이렇게 해가요. 이 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anaconda.com에 접속을 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시작 그 메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아나콘다 파워 쉘 프롬프트가 있고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고 그래요. 프롬프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스파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 스파이더가 그 가상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건 설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을 생성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필요한 만큼 이제 생성을 하면 돼요.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마다 별도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 책은 AIP라고 이름이 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가상 환경 만드는 것은 콘다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쓰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 이제 이런 게 시작 화면에 뜨고요. 여기 보면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나콘다를 깔면 기본이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에서 작업을 해도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고 베이스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별도로 하나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별도로 하나 만들었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create create -n AIP 파이썬 equal 3.7 이런 식으로 그냥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AIP라는 가상 환경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AIP라는 가상 환경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의 라이브러리들을 뭐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제 PC에는 AIP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AIP가 만들어지면 콘다 액티베이트 하면 지금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이 있는데 AIP라는 가자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작업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롬프트 모양이 바뀌죠. AIP라는 가상 환경.
자, 여러분이 이 AIP라는 가상 환경에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면 혼자 리스트를 치면 돼요. 그러면 이 AIP라는 가상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목록을 보여주라 이런 뜻이죠. 저는 이미 많은 걸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텐서플로우도 이미 저는 설치를 해놨고요. 이 책에서 많이 쓰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사이킷런이라는 고전적인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설치가 되어 있고, 논파이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죠. 논파이. 맷플로딥 뭐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걸 설치를 써야 되는데, 스파이더도 설치가 되어 있죠. 스파이더. 자, 그러면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에서 AIP라는 가상 환경으로 옮겨왔고요. AIP라는 가상 환경에 지금 이제 브랭크 상태인데, 사실은 브랭크 상태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은 설치를 해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걸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콘다 인스톨을 쓰면 됩니다. 콘다 인스톨. 그래서 지금 스파이더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AIP라는 가상 환경에서 깔아라. 나는 AIP라는 가상 환경에서 앞으로 스파이더라는 아이들이라는 원시적인 통합 개발 환경이 아니라 스파이더라는 세련된 걸 쓰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설치가 되고요. 또 이제 콘다 인스톨 해가지고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는 이 책에 이제 5장부터 딥러닝을 공부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예요. 미리 설치를 하나 지금 해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설치를 해놓으라고 이제 책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스파이더도 설치가 돼 있고 또 텐서플로우도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러죠.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죠. 콘다 리스트 하면 이렇게 이제 설치된 게 이제 보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상 환경에 스파이더하고 텐서플로우 모듈을 이제 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 워킹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 여러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프로젝트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이 작업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겠다 앞으로는 뭐 이걸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책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바탕화면에 AIP source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라는 스파이더라는 통합 개발 환경에 가보면 툴스라는 탭이 있고 프레퍼런스,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 쭉 따라가면서 AIP 소스를 내가 워킹 디렉토리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자, 2.3.2절은 아까 설치한 스파이더라는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이제 이를 프로그래밍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보면 이 창이 이제 스크립트 창이 있고요, 여기에. 실제로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콘솔 창이 있는데 콘솔 창은 실행한 결과가 뜨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코딩을 마치면 여기 이제 그 파란색 그 세모 버튼을 누르면 그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돼요. 그다음 여기에는 뭐 플롯 같은 데 눌러보면 그 매트플로립으로 그린 그 그래프가 여기 그 보이죠. 또 헬프라는 뜻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베리어블들, 이 프로그램에 사용한 변수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창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제가 그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스파이더를 미리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스크립트 창, 이제 콘솔 창 이렇게 있고요. 이제 파일을 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맨 앞에서 봤던 그 코드입니다. 프로그램 2-1 14줄짜리 코드죠. 여기 누르면 이제 실행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콘솔 창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프롬프트도 커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 23 더하기 25. 한 줄씩 여러분이 여기서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내가 이 두 줄만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커서로 그 마우스로 이 선택을 한 다음에 F9 펑션 키 9를 누르면 이 두 줄만 실행이 돼요. 선택은 내가 요 부분만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펑션 키 9를 누르면 이것만 실행이 돼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그 스파이더에서 코딩을 할 때 이 프로그램 100줄 정도 되는데 앞에는 이미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 뒷부분만 내가 또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뒷부분만 여러분이 그 마우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F키를 누르면 거기만 실행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C나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 방식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2.3절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언어 번역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컴퓨터 공학원 학생들 다 배우죠. 컴파일러 방식하고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는데 컴파일러 방식은 C나 C++ 이런 언어들이 이제 컴파일러 방식인데 얘는 100줄짜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100줄 전체를 다 번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 한꺼번에 실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파이썬에서 일부만 선택을 해서 일부만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자, 인터프리터 방식에서는 한 라인 번역하고 실행하고 한 라인 번역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 실행 라인별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터프리터 방식이죠. 파이썬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부를 마우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F키를 눌러서 일부만 실행을 시켜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펑션 9번을 잘 활용을 하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2.4, 2.5, 2.6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한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